제2회 모의고사 전기기기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출력이 20kW인 직류 발전기의 효율이 80%이면 전 손실은 약 몇 kW인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실은 어떻게 구해요? 자, 손실은 입력에서 출력을 빼면 손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출력을 줬죠. 이 출력은 얼마 줬어요? 20kW를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입력만 구하면, 얘만 구하면 손실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력을 구하러 가려면 먼저 이 효율 80%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효율은 시기, 입력분의 출력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입력이기 때문에 자, 입력하고 효율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네요. 그러면 입력은 효율 2타분의 출력하면 되겠다 그겁니다. 2타분의 출력. 자, 효율 몇 프로? 80%인데 100이 없으니까 우리가 0.8 넣으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0.8, 80%. 분의 출력이 얼마? 출력은 20kW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5kW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입력이 25네요. 자, 그럼 손실은 입력 25kW에서 출력 20kW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5kW. 이 값이 손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니까 답은 3번에 있네요. 손실은 3번 5kW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는 자, 우리 여자 전류 증가시킨다. 여기. 자, 그러면 얘를 그냥 계자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계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여자 계자 똑같은 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정규반 때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위상 특성 곡선이에요. 또는 V 특성 곡선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문제에서 지금 역률 1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역률 1로. 자, 그런데 역률 1이라는 건 여기 점선입니다. 이 부분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여자 전류 증가시킨다. 여자 전류나 계자 전류나 같다. 여기 I 제로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자, 증가시키면 역률 1로 운전하다가 전류가 증가되니까 위상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렇게 계자 전류나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여자라고 한다. 과여자. 여자가 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여자일 때는 어떤 특성 나왔어요? 진상 전류가 공급되고 C성질의 콘덴서로서 작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반대로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지상 전류가 공급되고 L성질의 리액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다고 했으니까 진상 전류가 증가됩니다. 진상 전류가 증가된다는 건 앞선 역률이 된다는 거 여러분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진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앞선이 나와야겠죠. 앞선. 자, 무효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 답은 1번 나오겠네. 1번.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고 이 문제 외에도 여기 위상특성 곡선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꼭 참고하셔서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답 1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우리 해설, 여러분 해설 보면 요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인데 자, 우리가 우리 기기 시간에 뭘 했냐면 단락비가 큰 기기의 장단점을 했어요. 단락비가 큰 기기의 장단점. 여기서 우리 필기에서는 요 장점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장점. 그 중에서도 우리 장점 중에 1번보다는 자, 2번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이 정도.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필수로 가져가세요. 두 번째, 네 번째.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이 작은 그랬어요. 작은.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 특성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옳은 거. 단락비가 작으니까 단락비가 크다라고 답하시는 게 1번입니다. 1번. 자, 그 이유 설명드렸죠? 그 이유. 자, 단락비가 크다는 거는 어떤 기계? 철기계이고 자, 공극이 크다. 요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요거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단락비가 크다는 건 철기계이고 공극이 크다. 자, 철기계는 뭐였어요? 철기계. 자, 철을 제가 그러니까 철. 요렇게. 이게 철이다, 철. 자, 여기다가 권선을 감을 거예요. 권선, 구리선을 감을 겁니다. 근데 구리선을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게 구리선이에요. 자, 동이면 구리도체.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철이 많은 거예요? 동이 많은 거예요? 철이 훨씬 많죠? 이렇게 철이 많은 거를 우리는 철기계다라고 합니다. 철기계. 자, 철기계에는 이 권선, 구리권선이 조금 감겨져 있는 거, 조금 감겨져 있는 거. 구리선이 적다 보니까 구리선에 있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작아요. 구리선에 있는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우리 임피던스는 전압 강화를 유발시키죠? 전압 강화가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얘도 작아요. 전압 강화 작습니다. 또 전압 강화는 전압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전압 강화예요. 어찌됐건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 전압이 변동되는 율, 그것도 작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은요. 공극이 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작습니다. 우리 참고로 공극은 뭐였어요?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공간. 이걸 공극이라고 하죠. 공극이 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작으니까 안정도는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우리 안정도식은 우리 P는 X분의 ES, 뭐 사인 델타 뭐 이런 식인데 여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건 리액턴스도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안정도는 증가한다. 뭐 이걸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제가 했던 것처럼 임피던스 작고 전압 강화 작고 전압 변동률 작고 전기자 반작용 작고 안 좋은 것도 작으니까 안정도는 커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극이 크다. 그 다음에 뭐 자기여자 현상,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단락비가 큰 기기의 장점, 여기 임피던스 작고 전압 강화 작고 전압 변동률 작고 안정도가 증가한다까지는 여러분께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전압 변동률 작은 거 물어봤기 때문에 단락비가 큰 거다.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이 방향성 3단자 사이즈선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방향성이라는 건 양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자라는 건 단자가 3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잘 나와요.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우리 교재에 우리 반도체 소자의 특성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심벌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3단자와 4단자가 중요합니다. 뭐 다이오드는 기본이니까요. 우리 단방향성,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단방향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방향성, 양방향성입니다. 이 중에 다이오드는 뭐 직렬 연결일 때는 과전압 보호가 되고 병렬 연결일 때는 과전류 보호된다. 뭐 이런 게 중요했었어요. 이게 단방향성 2단자 소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양방향성 2단자 소자는 다이오드 2개를 겹쳐놓은 거. 뭐 이런 모양이다 보시면 되겠고
3단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단자. 3단자의 단방향성이고 3단자의 양방향성 소자예요. 3단자의 단방향성은 우리 SCR, GTO, IGBT 있습니다. IGBT는 뭐 큰 삼각형이 없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SCR하고 GTO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단방향성 3단자 소자다.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예요. 양방향성 3단자 소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SCR 두 개를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성이라는 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는 거.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는 거. 이게 양방향성이고 3단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단자 소자는 SCS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SCS. 이거 우리 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한번 다시 보시면 양방향성 3단자 소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 트라이액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트라이액. 자, 참고로 SCR은 단방향성 3단자 소자. SCS는 단방향성 4단자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은 SSS 알아두실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 SCR 요 심벌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SCR 하기 전에 다이오드부터 볼까요? 다이오드. 다이오드 심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 이쪽 단자를 에노드 단자, 얘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캐소드 단자,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오드에 전류를 이렇게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연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때 전압을 플러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순전압,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연결해야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전류가.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 이게 뭐? 이게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그런데 다이오드에다가 여기 쭉 이렇게 게이트 신호만 하나 있는 거. 요게 SCR이에요, SCR. 그럼 SCR은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순전압을 가했다고 해서 출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순전압만 가했다고 해서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출력이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위상이 0이다, 0. 그런데 이 게이트에서 신호를 줬습니다, 신호. 자, 플러스 신호를 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위상을 제어각 30도에서 신호를 줬다. 그러면 안 나오다가 나오지 않다가 30도 되는 지점부터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따면 여기서부터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30도 여기 신호 준 순간부터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SCR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SCR은 출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고 꺼질 때는 언제예요? 꺼질 때는 부전압이 가해졌을 때. 만약 교류를 표현한다면 교류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즉 여기가 순전압이 가해질 때는 신호가 나오다가 역전압이 가해지면 신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요. 또 여기서 순전압이 가해졌을 때 신호가 나올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제? 30도가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뭐 알아야 돼요? 우리 SCR이나 다이오드는 전류가 도통된 상태에서 전류를 차단하려면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이 전압을 역전압을 가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전압을 역전압을 가해준다. 그러면 답을 선택해 볼까요? 자,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4번을 보니까 전원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한다. 전원 전압의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요거를 바꿔주면 된다. 바꿔주면 역전압이 돼서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께서 요거 이해하신 상태에서 암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 선택할게요. 4번.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워드 레오나르도 속도 제어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 제어 방식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일단 직류 전동기 속도식 N은 K의 파이분의 V-IA RA 뭐 RPM이라도 되고 RPS도 됩니다. 어찌됐건 이 속도식이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정규반 수업할 때 이 속도식은 계산 문제로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식을 골라라 라는 문제하고 이 식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반드시 암기하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속도 제어는 뭐냐면 이 속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제어하는 거를 우리는 속도 제어라고 합니다. 그럼 속도 제어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좋은 방식 여기 전압을 조정하는 거. 첫 번째 전압 제어 방식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자속의 크기를 제어하는 거. 이거를 계자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여기 전기자 저항을 제어하는 세 번째가 저항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전압 제어 방식이 가장 좋아서 이 방식이 가장 많이 물어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전압 제어 방식은 다시 종류가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워드 레오나드 방식, 두 번째가 일그너 방식, 세 번째가 직병렬 제어 방식. 요 3개가 있어요.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직병렬 제어 방식.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을 물어봤죠? 그러면 어떤 제어 방식을 물어본 거예요? 1번에 있는 전압 제어 방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꼭 가져갈게요. 답 1번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단권 변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단권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권 변압기의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 요걸 암기해야 돼요. 단권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권 변압기의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다. 자, 그럼 만약에 단권 변압기를 단권 TR이라고 할게요. TR, 단권 변압기. 만약 단권 변압기를 단상으로 사용하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됐었어요? 자, 높은 전압 VH분의 VH 마이너스 낮은 전압 VL. 이걸 꼭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또 단권 변압기를 단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 예를 들어서 단권 변압기를 3상으로 사용했는데 V결선을 했다. V결선. 그러면 우리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높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이다. 또 뭐 Y결선이면 이 식이랑 똑같다. 이거 암기하자고 그랬죠? 제가 이 식을 써드린 이유는 뭐예요? 단권 변압기는 단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3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단권 변압기를 단상으로 사용할 때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의 P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상 V결선일 때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3상 Y결선이면 똑같아지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단권 변압기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본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보기 3번을 보니까 3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단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3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고 이 식은 이 문제의 10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어찌됐건 답은 여기서 3번 선택하실게요. 자, 문제 8번입니다. 유도 전동기를 전격 상태로 사용 중에 전압이 10% 상승할 때
특성 변화로 틀린 것은 단 부하는 일정 토크라고 가정한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세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전압이 10% 상승했다. 특성이 변화될 텐데 그 변화로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슬립이 작아진다. 우리 슬립은 기호가 뭐였어요? 기호가 S. 슬립은 동기 전동기에서 회전 자기장하고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 자기장하고 실제 돌아가는 회전자 속도와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했습니다. 슬립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전압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전압이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압이 상승했어요. 상승하니까 슬립은 감소하겠죠. 자, 슬립이 감소, 작아진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두 번째, 역률이 떨어진다. 우리 유도 전동기 3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우리 유도 전동기 출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실게요, 그냥. 자, 이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I 분의 P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전압이 상승했으니까 이 전압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역률은 어떻게 돼요? 역률은 나빠진다,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다. 얘도 맞는 표현이네요. 자, 3번. 속도가 감소한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중요한 공식이죠. N은 1-S의 NS라는 식이 있습니다. 즉, 동기 속도 곱하기 1-S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S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S는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전압이 상승했기 때문에 슬립이 감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슬립이 감소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1에서 이 떨어진 값을 빼야 되니까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 속도가 증가하는데 속도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참고 히스테손과 와르손은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단자전압 110V, 전기자 혈류 15A, 전기자 회로의 저항 2옴, 전격 속도 1800rpm으로 전부하에서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인가? 자, 기호 써보겠습니다. 단자전압 110V면 단자전압은 V가 110V입니다.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전류는 전류에다가 전기자 첨자 A, 그래서 IA가 15A 이렇게 준 겁니다. 다음 전기자 회로의 저항 2옴, 전기자 회로 저항, 전기자 저항은 RA라고 씁니다. 2옴. 그 다음에 전격 속도가 RPM이니까 대문자 N, 얘가 1800이라고 준 거네요. 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분권 전동기입니다. 토크는 얼마냐? 토크 타우는 얼만데?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토크의 기호는 타우입니다. 타우. 토크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전력이죠. 회전력. 타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단위, 여기다가 주의. 이렇게. 자, 어찌됐건 토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토크식 몇 개? 3가지 떠올라야 돼. 3개. 토크식 3개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토크식 타우는 2 파이 A분의 PG 파이의 IA. 상수로 묶으면 K 파이 IA의 단위는요. 뉴턴 메타다. 요게 첫 번째 토크식. 자, 두 번째 토크 타우는 0.975 곱하기 N분의 출력 P 아웃입니다. 이때 출력 단위가 어떤 단위일 때? 와트일 때 넣는 거예요. 와트. 그리고 최종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요게 두 번째 토크식. 자, 세 번째 토크식은 두 번째하고 같은데 요 출력이 킬로와트일 때를 쓰는 겁니다. 토크 타우는
킬로와트면 요거에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9kg에 10의 3승을 넣으면 0.975 곱하기 10의 3승 하면 9kg가 나오는 거예요. 9kg. 곱하기 n분의 P 아웃. 이때 여기 출력은 킬로와트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다. 이 토크식 3개 필수로 가져가시고 여기 첫 번째 식보다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더 필수다. 꼭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거는 단위가 다르면 자, 킬로그램을 뉴턴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9.8을 해주고 반대로 뉴턴미터를 킬로그램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곱하기 9.8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식을 안 상태에서 일단 9번에 조건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로 쭉 써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 조건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넣으려면 일단 요거 분권 전동기다라고 줬으니까 분권 전동기를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분권 전동기는 어떻게 그려요? 자, 계좌랑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분권 전동기. 계좌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자, 조건은요. 첫 번째, 단자 전압이 110V. 자, 단자 전압 여기. 자, V 110V 준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전기자 전류가 15A. 여기 전기자 전류 15A입니다. 그러면 단자 전압이 주어졌을 때 전기자 전류 여기 있네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A가 15A. 그다음에 전기자 회로의 저항 2옴, 전기자 내부 저항 RA는 2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정격 속도가 1800. 자, 이 회전자가 회전하겠네요. 회전. 이 속도가 1800 RPM이다. RPM. 자, 이렇게 했을 때 토크가 얼마냐? 이 돌아가는 힘 타우가 얼만데?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식을 넣는 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를 넣을 건데 그냥 기본 단위 와트로 하는 거 이 두 번째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두 번째 토크식은 어떻게 돼요? 토크 타우는 0.975 곱하기 n분의 P 아웃 출력이에요. 그리고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예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단위는 뉴턴 메타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킬로그램 메타로 계산한 다음에 어찌됐건 뉴턴 메타로 바꿔줘야겠다. 그러려면 이거 계산값이 나오면 거기다가 9.8을 곱해주겠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 여기다가 9.8을 곱해서 뉴턴 메타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우선 요거씩 기억하시고. 그런데 지금 조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 출력을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출력 조건을. 그러면 출력은 뭐예요? 출력. 자, 우리 이 분권 전동에서 이쪽 부분이 입력이에요. 이쪽 부분이 출력입니다. 어찌됐건 입력이나 출력을 물어보면 무조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럼 입력은 뭐예요? 입력은 얘가 인가됐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입력은 VI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VI. 그런데 우리 전동기의 출력은 돌아가는 이 부분이 출력이죠. 그럼 이 부분의 출력, 자, 출력은 전압 여기 돌아가면서 역기전력 만들어질 겁니다. E 곱하기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 IA.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그러면 P 아웃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출력 E 곱하기 IA 쓰면 되는 거예요. E 곱하기 IA. E 곱하기 IA. 그런데 IA는 지금 주어져 있죠? 얼마 주어 있어요? IA 전기자 전류가 15A. 요 15A가 있어요. 15A. 그러면 얘만 구하면 돼요. 역기전력만 구하면 돼요. 우리 정규반 때 역기전력 어떻게 구했어요? 처음에 할 건 뭐예요? 처음에 할 거 E가 크냐 V가 크냐. 우리 발전기는 E가 큰데 전동기는 V가 크다고 했습니다. V. 자, V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 E는 작은 값이네요. 작은 값은 큰 값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빼줘야지 같은 거예요.
작은 값은 큰 값에서 빼줘야 같다. 뭐를 뺀다겠어요? 전압-강하 IA, RA를. 자,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V가 얼마? 110V. 마이너스 IA가 몇 암페어예요? 15A.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2ohm입니다. 2. 자, 그러면 15 곱하기 2가 30이니까 110에서 30을 빼면 80V 나오네요. 그럼 역기 전력이 얘가 80이다. 이렇게. 그럼 식 만들어졌네요. 0.975 곱하기 n 얼마? 지금 여기 속도가 1800. 1800분의 80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kgm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9.8 곱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쭉 해서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 답은 0.65의 kgm가 나와서 그거에 9.8을 해주니까 6.37. 답은 약 6.4 뉴턴미터의 토크가 나온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선택하십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용량 1kVA 3000에 200V의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해서 3000에 3200V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문제 10번입니다. 용량 1kVA 3000에 200V의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해서 3000에 3200V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은? 자, 이 문제 한번 기호 써볼게요. 일단 용량 1kVA다. 이 용량은 자기 용량입니다. 변압기 용량이다 보시면 돼요. 자기 용량. 자, 다음 3000에 200V다. 얘는 V1 1차 전압이고 얘는 V2 2차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단성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해서 3000에 3200V, 즉 얘는 1차 전압 3000V 인가했을 때 2차 전압이 3200V 나왔다. 이렇게 승합기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승합기. 그러면 1차 전압은 VL 낮은 전압이 되겠고 2차 전압은 승합기니까 높은 전압 VH가 되겠네요. 자,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이 얼마냐? 자, 부하 용량 한번 구해봐라 그럽니다. 그럼 이 조건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 단권 변압기는 뭐예요? 권선을 하나로 감는 거 하나로. 권선을 자, 이렇게 단권 변압기는 권선을 따로따로 감는 게 아닙니다. 1차 권선, 2차 권선을 이렇게 하나로 감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2차 측입니다. 이렇게. 근데 1차 측은 2차하고 일정 부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단권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조건에서 이 단권 변압기 용량, 자기 용량은 여기 직렬 권선에서 발생한 용량입니다. 이게 자기 용량이에요. 자기 용량은 얼마? 1kVA. 자, 그리고 3000에 200V 했습니다. 3200V. 이건 뭐예요? 우리 블록 원선 여기서 발생하는 요 전압이 3000V. 일 때 여기 E2 2차 전압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은 얼마? 200V다. 이런 전격의 의미, 전격의 의미. 자, 이런 단상 변압기를 자, 3000에 3200V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1차 전압이 자, 여기 V1 1차 전압을 얼마 넣었다? 3000을 넣었다. 이렇게. 그때 2차 전압이 얼마? 여기 2차 전압 V2가 3200V가 나온다. 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부하 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하 용량. 즉 부하 용량은 어디예요? 여기 이 부하 쪽에 용량, 부하 용량은 그런 겁니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건을 이렇게 줬는데 이 조건을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거 알아야 돼요? 요거 알아야 돼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 얼마 나오는지 이거. 자, 우리 단권 변압기를 단상이라고 했으니까 단상입니다. 단상일 때는
부하용량분의 작용량이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걸 하시면 돼.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거는 부하용량이니까 이 부하용량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하고 서로 자리를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부하용량은 올라가고 얘네들은 내려가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부하용량은 뭐가 쓸까요? 부하용량은 얘네들이 부하용량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내려와야 되니까 VH분의 VH 마이너스 VL 내려와 있고 여기는 자기 용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계산해 보면 부하용량의 여기 자기용량은 1. 그 다음에 높은 전압 이쪽이니까 3200. 그 다음에 3200 마이너스 낮은 전압은 3000이네요. 3000. 이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16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에 대한 요 식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16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여기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이 단권 변압기 한 대 단상일 때는 VH분의 VH 마이너스 VL 된다. 그 다음에 두 대 V결선일 때는 VH분의 VH 마이너스 VL에 루트 3분의 2가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 세대 Y결선하면 당상일 때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 세 개. 어찌됐건 얘 암기, 얘 암기, 얘 암기. 이건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우리 문제 10번 같은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 단권 변압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변압기 용량으로 즉 1kVA짜리 작은 용량으로 큰 부하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단권 변압기 장점 중에 하나가 작은 변압기 용량으로 큰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하 용량 구하라고 했으면 자기 용량보다 무조건 많이 커야 돼요. 많이. 근데 1번, 2번 보니까 얘는 오히려 1보다 작고 얘는 2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아니에요. 그럼 답을 고르더라도 3번과 4번 중에 하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 거니까 이렇게 풀면 답은 4번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은 16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의고사는 오늘 봤던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봤던 문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내년에 있을 그 본 시험에서 좋은 점수 맞아서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오늘 봤던 문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아시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